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8월 13일 오전 8시 출근 전에 다들 지금 가족들도 자고 있으니까 하나 녹음 또 급하게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며칠 많이 바빠서 글을 내용을 별로 못 올렸습니다. 뉴스를. 그래서 오늘 올릴 내용은 좀 일반적인 내용, 최근 뉴스 이런 거라기보다는 베트남 돌아가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부들이 이 안에 사진 있죠. 농부들이 들에서 농사 짓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등에 이렇게 메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막대기 있고, 애기가 여기는 연날리고 있네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여기 뭐냐면은 그 베트남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 농약 문제입니다. 농약. 무지하게 농약을 많이 뿌려대는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요. 특히 여기 그 사회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희들 가족들도 문제가 되고, 여기 한인들이 10만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본인들도 많이 살고 유럽인도 많이 살고, 특히 베트남인들이야 1억 명에 육박하는데 이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입으로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죠. 말씀으로도 사는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 꼭 농약을 이렇게 번복을 해서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보면은 통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은 매년, 그렇죠? 매년 중국에서 주로 중국입니다. 주로 항상 이 중국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에서 이 농약을 베트남이 수입을 210밀리언, 210 밀리언, 그러니까 210 곱하기 100만 불이죠. 밀리언, 100만 불어치에 100만, 1000만, 억, 2억, 뭐야 이거, 2억, 2 빌리언이네요. 2 빌리언 US 달러 먼치에 계산이 안 돼. 저는 이게 달러가 농약을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건데요. 세관에 신고된 것만, 그러면 세관에 신고 안 된 것도 그 이상 되겠죠. 도대체 얼마나 이 농약을 많이 수입합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라서 물 좀 마시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이 거기 쓰여있는, 세관에 통과할 때 쓰여있는 내용과 서류에 쓰여있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품목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죠. 이게 도대체 들어오는 것이 농약인지 독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현실은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베트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종류가 170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약의 종류가, 제품의 종류는 4000가지가 넘고, 이뿐만이 아니라, 농약뿐만이 아니라 합성 비료들도 엄청 많고, 합성 비료들도 다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70%의) 농부들이, 위에 그림에 있는 농부들이요, 농부들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부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몸 안에 심각할 정도의 농약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약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우리가 베트남에 이렇게 다니면서 평화롭게 이제 시골 같은데 쭉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또 지방도로 달리다 보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이
사실은 농약에 다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70%가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러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 농약에 오염이 안 돼 있을까요? 다 음식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서 이제 뭐 도시에선 좀 어려워도 지방에서 좀 짜투리 땅도 있고 자기 농장이 있거나 땅이 있는 농부들은 또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그 야채 이런 거 또는 곡식 이런 거 외에 자기 가족들이 먹는 그런 거 따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가족들이 먹는 걸 위해서 하거나 농사짓거나 또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웃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곡식이나 달걀이나 뭐 농축산물이나 저기 돼지고기, 닭고기 포함해서 야채들은 주로 자기 가족이 먼저 소비하고 그 남는 것은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가까운 친구들에게 팔고 시장에는 잘 되다가 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갖다 팔아봤자 사람들이 사질 않는 것입니다. 왜 안 사냐면은 고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운 것들은 이렇게 뭐 도마도 같은 걸 봐도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않고 쌀도 누렇고 달걀도 작고 저기 뭐 감자 같은 것도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돼지 감자 비슷하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고 크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줄 알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농약이나 이 합성 비료들을 써서 만든 것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농부에게 이걸 살 때 농축산물들을 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그 농부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그걸 똑같은 것을 먹이는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자기 자식들에게도 먹인다면은 안심하고 그걸 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같이 이렇게 어리숙하게 해외에서 와서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도 어린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네요. 방법은 뭐 외국인으로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도 되도록이면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라인을 저도 찾아야 되겠네요. 찾아서 이런 거를 라인을 파서 거기서만 주로 음식을 농축산물 야채를 주로 사 먹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또 여기 어떤 마트들 가면은 최근에는 유기농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유기농 그 코너에서 파는 거를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티가 나죠. 유기농인 티가.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베트남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출의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잖아요. 농축산물들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까다로운 이러한 농약에 대해서 잔류 농약에 대해서 까다로운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야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러한 음식 농축산물들의 탄생부터 출하 과정 전체 과정 또 어떤 추적을 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시스템이죠.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 뉴스를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게 지금 되겠어요? 요원하는 일이죠. 아직 멀었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유기농 농축산물들의
이력을 레코드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면은 수출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먹거리가 심각한 문제고 한국도 이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베트남이 더 심각하다는 점, 여기서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는 1,700여 가지의 농약 중에는 상당 부분이 한국 같은 데서는 이미 금지되어 있는, 절대 쓸 수 없는 극독성이기 때문에 농약들을 베트남에서는 막 쓰고 있다는 거. 참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후진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와 있긴 합니다만은 환자 이쪽에 병원하려고, 그렇지만 이러한 또 생활상에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니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제가 이제 친지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왜 베트남인들은 우리 한국인에 비해서 아직도 평균 수명이 좀 짧거든요. 빨리 죽어요. 이 사람들이 빨리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하고. 특히 이제 여성들 보면은 30살 정도 지나면 빨리 얼굴이 늙습니다. 몸도 늙고. 왜 그런가?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답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제 이 최근에 급격한, 전부터 이렇게 이러한 제초제죠, 농약들을 이렇게 쓴 건 아니거든요.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 그저 한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한 거니까, 아마 베트남인들 신체에서 몸에서 이렇게 전에는 몸에 섭취되어지지 않던 갑작스러운 이 농약의 증가가 또 이 수명을 많이 선진국과 같이 이렇게 이제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여성들의 피부가 빨리 늙는 게 아닌가, 여기 베트남인들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흥미로우셨기를 바라고요.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